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퓨처 셀프, 즉 미래의 나입니다. 최근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뉴스레터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이 개념을 화두로 삼고 있는데요. 특히 미스터 비스트의 사례가 정말 흥미롭죠. 게스트님, 미스터 비스트가 어떻게 자신의 미래의 나와 대화하며 인생을 바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미스터 비스트, 본명 지미 도널드스는 17세 유튜브 영상을 찍으며 6개월, 1년, 5년, 10년 후에 자신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목표 설정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이죠. 예약 업로드 기능을 이용해 실제로 미래의 자신이 그 영상을 보게 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 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맞아요. 단순한 꿈꾸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이 결합됐기 때문에 더욱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미래 셀프 전략이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단순히 목표만 세우는 것과는 뭐가 다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목표만 세우면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미래의 나와 구체적으로 대화하면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미스터 비스트는 5년 후에 자신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구독자는 얼마나 늘어날지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에 맞는 작은 실천을 반복했죠. 이게 바로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익스피어리언스, 즉 미래를 미리 경험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치 자신이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인생의 감독이 되어가는 느낌이네요. 이쯤에서 다른 심리학적 관점과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심리학 역사에서는 과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죠. 마틴 셀리그만 같은 학자도 인간 행동이 과거 경험의 산물이라는 결정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조금 다르게 말하던데요? 맞아요. 예전에는 인간을 도미노처럼 과거에 의해 쓰러지는 존재로 봤다면 요즘은 프로스펙션, 즉 미래 전망이 행동을 이끈다는 이론이 대세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문을 여는 행동도 배고픔 해결이라는 미래지향적 목표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인간은 미래를 상상하고 그 상상에 따라 현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재미있게도 이게 우리 일상 모든 선택에 해당하네요. 즉,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심지어 소셜미디어에 빠지는 것도 미래의 만족이나 현실 도피라는 목적이 있다 이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지향적 행동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는데요. 바로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입니다. 예를 들어 승진을 위해 일하는 건 접근 동기, 해고를 피하려고 일하는 건 회피 동기죠. 흥미로운 건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80%는 회피, 20%만이 용기나 희망을 기반으로 행동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미래의 나와 더 깊이 연결될수록, 즉, 접근 동기가 강할수록 실제로 더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등에서 미래의 나와 연결이 강한 사람일수록 건강한 식습관, 재무 계획, 자기 개발에 더 적극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단기 쾌락보다 장기 비전에 집중할수록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번에는 실제로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저도 매번 내 미래는 뭐 하고 있을까? 고민은 하는데 막상 실천은 어렵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습법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최근 심리학자들은 미래의 나에게 편지 쓰기, 타임머신 상상하기, 목표 시각화 같은 기법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후에 내가 오늘로 돌아왔다고 상상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해 보는 거죠. 저자는 실제로 차 안에서 53세의 자신이 되어 어린 딸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떠올리며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더군요. 이건 빅터 프랭클의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철학과도 연결됩니다. 그런 상상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지나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한데요.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건가요? 실제로 하버드의 데니얼 길버트 교수 연구에 따르면 미래의 나와 연결된 사람들은 현재 의사결정에서 더 신중하고 즉각적인 보상 대신 장기 목표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감정이입할수록
실제로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더 잘 실천하게 됩니다. 마치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혹은 미래의 내가 직접 오늘을 살아가는 느낌이네요. 그럼 이런 연습이 습관화되면 진짜 삶의 패턴 자체가 바뀔 수 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반복적인 미래 상상이 뇌의 예측 회로를 강화해서 실제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상상과 실천이 만나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제 반전 포인트. 아무리 미래의 나를 상상하고 연결하려 해도 현실엔 수많은 방해 요소가 있죠. 책에서는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7가지 요인을 다루던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1.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실, 이 과거에 대한 부정적 스토리, 3. 주변 환경에 무의식적으로 휩쓸리는 것, 3. 미래의 나와의 단절, 5.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에 매몰되는 것, 6.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고 관중으로만 남는 태도, 7. 성공 후의 안주와 복잡성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눈앞의 작은 문제만 해결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목표를 놓치기 쉽죠. 정말 공감 가네요. 마치 영화 인타임처럼 하루하루 생존에 급급하면 장기 목표는 사라지고 결국 다람쥐 쳇바퀴만 돌다가 끝나버리는 느낌이랄까요? 그렇다면 이런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 전략이 궁금합니다. 핵심은 장기 비전과 환경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나를 명확히 그리고 그 목표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성장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이죠. 스티븐 코비의 중요한 돌을 먼저 넣으라는 시간 관리법, 그리고 환경이 곧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피그말리온 효과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기장에 직접 뛰어들어 실패와 성장의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해요. 성공이 오히려 실패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인상적이네요. 목표를 작게 잡지 말고 항상 10배, 100배 더 크게 비전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기억해둬야겠어요. 오늘 이야기 정말 알찼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미래의 나에게 편지 한 통이라도 써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미래의 나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5년, 10년 후에 자신이 깜짝 놀랄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